청산가리 4잔, 총알 3발, 강물 2척. 그래도 안 죽었다고 했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 12월 31일 부검대 위에선 청산가리가 단 한 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부검 기록 하나만 들고 들어갈게요. 회고록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요. 페트로그라드 근위대 부검실에서 코소로토프 교수가 직접 적은 한 장의 종이, 그 한 장이 우리가 100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랑 정반대거든요. 한쪽엔 유수포프 공작의 회고록이 있어요. 다른 한쪽엔 코소로토프 교수의 부검서가 있고요. 둘이 정반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알던 라스푸틴 전설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주인공부터 보고 갈게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시베리아 토볼스크주 푸트라 강변의 포크로프스코에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농부 겸 교회 장로였고 본인도 거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거든요. 사건 당시 나이 47세.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그 길고 검은 수염의 사내가 사실은 평생 흙만 지던 시골 농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황실 침실까지 들어갔냐? 황폐자 알렉세이의 혈우병 치료를 멈춰줬다는 일화 하나 때문이에요. 그 한 번으로 황후 알렉산드라의 절대 신임을 얻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914년 6월 29일 흑키오니아 구세바라는 33세 여성이 라스푸틴의 복부를 단검으로 찔러요. 7주 동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라스푸틴이 만성 위산 문제를 안고 살아요. 단 것, 고기, 페이스트리를 거의 안 드시게 된 거예요. 이 디테일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펠릭스 유수포프 공작, 29세. 러시아 최고 부호 가문 단독 후계자였어요. 황실 부마이기도 했고요. 니콜라이 2세의 외조카 이리나의 남편이거든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유학생 출신의 부친 영지가 57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로마노프 왕조 안에서 자기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던 귀족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라스푸틴이라는 농부가 황실의 그늘을 들이우는 한 왕조가 못 버틴다고요. 자기 손으로 끝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1916년 12월 29일 밤 11시 무렵이에요. 페트로그라드 모이카 운하변, 유수포프 궁전 지하 와인셀러. 유수포프와 함께 음모에 가담한 라조베르 박사가 운전수 복장으로 차에 올라요. 둘은 라스푸틴의 자택 고로호바야 64번지로 향합니다. 유수포프가 라스푸틴에게 미리 말을 해뒀어요. 아내 이리나가 위층에 있다고요. 사실 이리나는 그날 부재 중이었거든요. 라스푸틴은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 나섭니다. 지하 와인셀러 식탁 위엔 2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청산가리 분말을 박은 메도빅, 러시아식 꿀케이크예요. 그리고 마데이라 와인 3잔. 유수포프 회고록에 따르면 라스푸틴은 처음엔 케이크를 거절했어요. 그러다 먹기 시작했고 와인도 마시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유수포프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이 가시죠. 장정 여러 명을 단번에 쓰러뜨릴 양을 박았는데 눈앞의 농부는 멀쩡히 기타 반주를 청하고 있던 거예요. 유수포프는 위층으로 올라가 동료들과 협의한 뒤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첫 번째 청격, 등에서 좌측 흉부 방향으로 한 발, 라스푸틴이 쓰러져요. 그런데 잠시 후 일어났다고 회고록은 적어요. 라스푸틴이 복도로 도망쳐 안뜰까지 빠져나갔고 거기서 2번째 총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엔 천으로 쌓 페트로프스키 다리에서 말라야 네바강 얼음 구멍으로 던졌다고요. 청산가리, 그리고 총알, 그리고 강물. 이 3단계를 거치고도 라스푸틴이 끝까지 저항했다는 게 회고록의 골자예요. 그런데 사흘 뒤 부검대 위에선 정반대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부터 증거 봉투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봉투 1번. 부검을 단독 집도한 사람은 드미트리 코소로토프 교수예요. 페트로그라드 군사의대 법의학자고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수석 부검이었거든요. 1916년 12월 19일과 20일 사이 군사의대 부검실에서 라스푸틴의 시신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의사도 황실 인사도 없었어요. 부검대 옆엔 코소로토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적은 부검서는 이런 식이었어요. 위 내용물: 알코올, 독약 결정 없음, 폐 안에 물 없음, 청산가리 검출되지 않음,
코스로토프는 이렇게 적었어요. 부검은 독의 흔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영어 원문으로는 The examination reveals no trace of poison. 청산가리, 시안 화물, 그 어떤 독성 결정도 없었어요. 100년 동안 회고록이 떠든 청산가리 내잔이 한 줄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봉투 2번. 위 내용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는 더 가혹했어요. 위는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박은 메도빅 케이크가 들어간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회고록은 라스푸틴이 2시간 동안 케이크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 속엔 그 케이크의 잔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폐 안에도 물이 없었어요. 강에 던져졌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는 뜻이거든요. 회고록은 산채로 강에 던졌다고 했지만 부검대 위 시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혈액을 따로 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시안 화물은 음성, 알코올만 검출됐습니다. 위, 폐, 혈액, 세 곳을 다 뒤져도 청산가리가 안 나온 거예요. 봉투 3번. 라스푸틴에겐 장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마리아 라스푸틴. 사건 당시 18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한참 뒤에 회고록을 2권 남겨요. 1932년에 마이 파더, 1977년엔 라스푸틴, The Man Behind the Miss. 후자는 패티바엠과 공저였습니다. 마리아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는 단 것, 고기, 페이스트리를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1914년 6월 흑히오니아 구세바라는 여자가 라스푸틴의 복부를 단검으로 찔렀거든요. 라스푸틴은 7주 동안 개복수술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 자상 이후 만성 위상과다짐이 생깁니다. 자극적인 음식, 특히 단 것을 평생 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자체를 안 드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봉투 2번이 위가 비어 있었다고 한 거랑 정확히 맞물리거든요. 봉투 4번. 유스포프 회고록은 한 권이 아니에요. 1927년 초판, 1953년 로스트 스플렌더, 1967년 영문 재출간, 26년에 걸쳐 3번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묘사가 거기서 그대로 굳지 않았어요. 1927년 판은 라스푸틴을 악마와 비교한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게 1953년 판에선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였다고 격상됩니다. 묘사가 26년 동안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953년 판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더 랜드레이디 구절을 통째로 가져온 부분이 있다는 게 학자들 사이에 표절 의혹으로 지적됐어요. 자기 죽음 묘사에 남의 소설 문장을 끼워 넣었다는 거잖아요. 회고록이 시간이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변했고 그 자극이 소설에서 빌려온 것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봉투 4개. 그런데 이 4개를 다시 겹쳐놓으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봉투 4개를 열었어요. 회고록은 청산가리 4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 1번 부검서엔 검출량 0이었습니다. 봉투 2번엔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 3번엔 라스푸틴이 평생 단 것을 안 드셨다는 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회고록은 주장, 부검서는 확정. 라스푸틴의 시신에서 검출된 청산가리의 양은 정확히 0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봉투 4개를 다 열었더니 사실 위에서 직접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딱 2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결론, 청산가리가 부검서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처음부터 케이크 안에 안 들어갔거나 들어갔어도 어떤 이유로 무력화됐거나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부검서는 결과만 알려주지 과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두 번째 결론, 위가 사실상 비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2갈래로 갈립니다. 케이크 자체를 안 드셨거나 드시고 토하셨거나 마리아 증언을 겹쳐보면 안 드셨다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그것도 확정은 아니거든요. 여기까진 봉투에서 직접 나온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봉투 너머 추측입니다. 가설 A는 유스포프 거짓말 가설이에요. 청산가리를 아예 안 넣었거나 넣었다고 거짓으로 적었다는 가설인 거예요. 정황 근거는 의외로 단단합니다. 회고록이 1927년 초판, 1953년 2번째 판, 1967년 영문판으로 3번 수정됐잖아요. 26년 동안 라스푸틴 묘사가 점점 부풀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인 거예요. 1953년 판은 도스토옙스키 단편소설 한 구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는 학자들 지적도 있거든요. 유스포프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왕조 안에서 귀족 영웅 신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가설 B는 케이크 베이킹 열분의 가설이에요. 옥스퍼드 화학자들이 제시한 메커니즘인데요. 시안화 칼륨이 케이크 굽는 과정에서 또는 케이크 안의 당분과 반응해서
시아노히드린이라는 무해한 물질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아노아물이 당의 카르보닐기와 결합하면 독성을 잃거든요. 다만 이건 정식 피어 리뷰 논문은 아니고 화학교육 매체 수준에서 제시된 메커니즘이에요. 화학적으로 타당한 가설 정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가설 C는 라스푸틴 위산 문제 가설이에요. PMC 24476991이라는 피어 리뷰 논문이 핵심 근거인데요. 라스푸틴이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위산 분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청산가리는 위산을 만나야 시아노스소로 활성화되거든요. 위산이 없으니 활성화가 안 됐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마리아 증언이 가리키는 위산과 다짐 쪽 가설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단 것을 안 드셨으니 케이크가 안 들어갔다는 거니까요. 위산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흡수는 안 됐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설 D는 마늘과 꿀 술해독 가설입니다. 이건 출처가 가장 단단해요. 2022년 미국 화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있거든요. 케미컬 리서치인 톡시콜로지라는 저널 35권 8호 1291쪽에 게재된 글이에요. 핵심 수치를 보면 알리신 1000ppm이 시기 마늘 20%와 같은 수준의 시아나물 보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마늘 속 황화합물이 시아나물과 결합해서 무력화시킨다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런데 라스푸틴이 평소에 양배추 스프랑 생마늘을 즐겼다는 기록이 정황 근거로 따라붙거든요. 솔직히 이 논문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멍했어요. 100년 미스터리가 마늘 한쪽으로 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예요. 가설 4개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거든요. 그래서 라스푸틴은 결국 어떻게 죽었을까요? 청산가리가 0이라면 진짜 사인은 뭐였을까요? 이 답은 사실 100년 동안 부검대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들 청산가리만 쳐다보느라 못 본 거죠. 2024년에 한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출판사는 슈프링거, 저널 이름은 법의학, 의학, 병리학,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보관번호로도 등록됐어요. 1916년 부검자료와 부검사진, 그리고 1993년 자로프 박사 재검포 자료까지 다 끌어와 한 번 더 정리한 논문입니다. 결론이 의외로 간단해요. 총상은 3발이었어요. 1차 총상, 좌측 흉부로 들어가서 위와 간을 관통했습니다. 브라우닝 권총, 쏜 사람은 유스포프. 2차 총상, 우측 등으로 들어가서 신장을 관통했습니다. 사보주 권총, 쏜 사람은 프리시키비치, 당시 46살. 그리고 3차 총상이 진짜입니다. 이마 정중앙, 거리는 0. 청구를 피부에 직접 댄 밀착 사격이었어요. 부검서엔 머즐 임프린트라는 자국이 명기돼 있습니다. 청구 모양이 그대로 살에 찍혔다는 뜻이에요. 사인은 한 발이었습니다. 이마 정중앙, 거리는 0. 강에 던져졌을 땐 이미 사만이었습니다. 폐 안에 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청산가리도, 2발의 등 총상도, 강물도 사실은 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인은 마지막 한 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라스푸틴이 죽은 날을 0일째라고 해볼게요. D+68일, 페트로그라드 거리에서 빵을 달라는 시위가 터집니다. 2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죽고 2달 좀 넘었을 때 러시아 수도가 통째로 뒤집힌 거죠. D+75일,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황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300년을 이어온 로마노프 왕조가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이 시기에 시신도 움직입니다.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명령을 내려요. 매장된 라스푸틴을 다시 파내라. 그리고 페트로그라드 폴리테크닉 연구소 보일러 화로에서 시신을 태웁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무덤이 남으면 신앙의 대상이 된다. 우상화 차단. 그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D+565일, 약 18.6개월 뒤에요. 1918년 7월 17일 새벽, 우랄 산맥 동쪽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저택 이파티에프 하우스 지하실에서 황실 일가가 처형됩니다. 차르 니콜라이, 황후 알렉산드라, 그리고 아이들까지. 라스푸틴이 살려보겠다고 매달렸던 그 아이들이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68일, 2월 혁명, D+565일, 황실 일가 처형. 한 농부의 죽음이 300년 로마노프 왕조를 끌고 갔습니다. 물론 라스푸틴이 안 죽었다고 왕조가 살았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패전, 식량난, 황실 내부 분란, 무너질 조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도화선 한 줄을 누가 그었느냐를 묻는다면
그건 모이카 궁전 지하 와인셀러에서 시작된 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진짜 사인은 모르고 청산가리만 100년을 기억했을까요? 답은 누가 이야기를 썼느냐에 있어요. 전설을 강화한 건 누구였나? 회고록을 쓴 본인. 그리고 그 회고록을 100년 동안 받아 쓴 우리예요. 자, 정리할 시간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였습니다. 부검서는 청산가리 영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전설은 청산가리 내잔이라고 100년을 갔어요. 회고록은 주장이었고 부검서는 확정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코소로토프 교수는 1916년 마지막 날 부검대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위 내용물엔 알코올뿐, 독약 결정은 없음, 폐 안에 물도 없음, 청산가리도 검출되지 않음. 그 한 장에 그날의 진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 부검서는 혁명의 혼란기에 사라져요. 남은 건 코소로토프 본인이 나중에 한 인터뷰, 그리고 1993년 자로프 박사가 잔존 자료로 재검토한 결과, 또 2024년 슈프링거 논문이 한 번 더 정리한 결론이었어요. 회고록은 주장, 부검서는 확정. 이 한 줄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 동안 주장을 사실로 받았고 확정을 외면했어요. 책은 술술 읽히고 영화는 재밌으니까, 부검서 한 장은 누가 읽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 한 장을 다시 펼쳐본 거예요. 회고록 산업이 100년을 쌓아 올린 이야기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청산가리 내잔, 청알 세발, 강물 투척. 그래도 라스푸틴은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검이는 청산가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1916년 12월 30일을 부검대 위에 서 있었다면 보고서에 청산가리가 있었다고 쓰셨겠어요? 아니면 없었다고 쓰셨겠어요? 진실 한 줄이 전설 100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펜을 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가설 A부터 D 중에 어느 게 가장 그럴듯한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표 한 표가 다음 영상의 방향이 됩니다. 타임코드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보여주는 역사 채널이에요. 다음 영상도 한 사람의 이야기로 큰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습니다.